자동이사 풀리먼트 사업의 전략과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오토스토어 사업개발부장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토스토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 계셔서 회사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잠깐 소개해드리고 내용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토스토어는 1996년에 노르웨이에 설립된 큐브형 스토리 자동화 창고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올해로 28년이 됐고요. 한국에는 2020년 11월에 진출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높은 밀도의 로봇 자동화 창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정도 자동화 창고의 장점들이 좀 나왔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높은 밀도의 자동화 창고입니다. 현재 선반 렉 대비 한 75% 정도의 공간 절감 효과가 있고요. 빠른 처리 속도로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작업 포트에서 시간당 최대 650보더 라인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다른 설비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높이 8m 기준으로 박스를 10,000개를 보관한다고 할 때 오토스토어는 약 70평, 셔틀이나 미니로드는 약 2배 정도 되고요. AGB, AMR 같은 경우는 4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28년 동안 고객의 신뢰를 쌓으면서 저희가 1000여 개 고객은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오토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14,000군데 사이트에서 설치를 한 자동화 설비는 오토스토어가 유일무이합니다. 현재 54개국 64,5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풀필먼트 사업의 전략과 솔루션에 대해서 오토스토어의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3, 4년 동안 정치, 경제, 또 환경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거시적인 변화들이 물류 비즈니스에 좀 부담을 많이 줬고, 이로 인해서 풀필먼트 사업에 어떤 위기들이 봉착을 하게 됐었는데,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제 단기적 시각에 기초해서 사후 대응을 하기에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데, 어쨌든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에 지향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략과 솔루션은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고 현 상황과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 속의 기업의 성장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작년에 저희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작년 경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오른쪽 도표에 보셨다시피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극각으로 나뉘면서 분분합니다. 올해 또한 이제 좀 마찬가지인데 앞서 발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전쟁,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의 어떤 선거, 그러니까 지정학적이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풀필먼트 전략을 강력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이 가져가야 할 포인트를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 및 민첩성입니다. 이상기후, 전쟁, 사회 경제적 혼란에 대해서 기업들은 빠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재고를 적정하게 추가를 하고 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빠른 배송과 주문의 정확도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구매 패턴을 통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점점 인력난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wC의 작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기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것보다 작년에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선호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직원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가지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창고 공간의 극대화 및 최적화인데 사실 시설을 확장하는 것만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가져가야 될 어떤 전략 포인트는 공급망 전방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 공급망의 한 20%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70% 이상을 파악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급망 데이터 간의 상호 연결성 확보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밀도 높은 효율적 자동화를 통해서 직원들이 단순 업무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업무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은 자동화는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요. 이로 인해서 재고량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한 공급망의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오토스토어 사례를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마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밀도가 높은 오토스토어를 사용을 해서 기존 창고 수용 능력을 10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오토스토어의 심플한 프로세스 처리로 해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오피킹에 대한 어떤 불량률을 최소화해서 반품률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품률이 최소화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또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급변화하는 혁신에 어떻게 기업이 대응해야 되는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작년에 KPMG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이런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PwC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 중 83%는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은 혁신 속도에 따른 압박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최신 기술에 대한 과대 광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시장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제 압박감이, 그리고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기술에 투자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기술에 적합한 어떤 한 가지 만능 솔루션은 없습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먼저 개발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급변하는 혁신 환경에 기업들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혁신 목표에 대한 설정과 이해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할 때 기술 그 자체 도입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살펴보고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기업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혁신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설비에 대한 교육과 직원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직원들도 이 개선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야 될 포인트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화인데요. 그 혁신이라고 하면 모든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꾼다고 보는 건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약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가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이 경쟁사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나가야 할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는 향후 5년간 주목해야 할 기술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류창고 80% 이상은 아직도 자동화를 전혀 도입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4가지 기술은 앞으로도 점점 보편화되고 안정적으로 진화하면서 급변하는 이런 혁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통해서 의사결정들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또 추적, 보안을 강화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WMS, 로봇 기술 자동화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주문 및 재고 관리 같은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제 부족한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율을 개선할 수가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스토어 사례를 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액티브 엔츠라고 하는 네덜란드 3PL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오토스토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고가 아닌 기존 공간에 오토스토어를 적용하고 현재 성장에 맞춰서 이제 로봇이나 모듈을 추가하는 그런 케이스로 오토스토어를 도입하면서 공간은 최대 6배를 절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오토스토어가 운영 중에도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한 가지 요소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베네통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베네통은 의류 브랜드이고 4천여 개의 글로벌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통 또한 앞에 이제 액티브 벤처와 마찬가지로 신규 창고가 아닌 기존 창고에 오토스토어를 도입하면서 보관 밀도를 3배로 올리고 운영 효율성도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오토스토어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회사는 10년 후에 10년 후에 성장을 감안한 큰 설비가 아니고 현재 설비에 맞춰서 오토스토어를 도입을 했고요.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로봇을 추가를 하거나 그에 맞춰서 모듈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그 사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utoStore ci ha convinto per vari motivi. Innanzitutto perché fittava perfettamente con l'edificio dove siamo. No? AutoStore era il sistema che ci permetteva maggiormente di guadagnare spazio e ci ha consentito di quasi triplicare la densità di capi
a parità di spazio utilizzato. AutoStore ci consente di toccare meno volte la merce rispetto a tutti gli altri tipi di automazione. Qua con AutoStore noi facciamo picking e packing con l'operatore in baia e anche addirittura poi il sorting dei colli per i distributori direttamente in baia. Terza cosa importante è la flessibilità e la modularità di questo impianto qua. È che è una soluzione fortemente modulabile e scalabile. Nel momento in cui noi abbiamo progettato questo sistema non abbiamo avuto bisogno di pensare a un forecast che andasse avanti di 10 anni, ma l'abbiamo progettato per quello che avevamo in mente per quest'anno e per l'anno prossimo. Un sistema di questo tipo è facilmente modulare, nel senso che io posso aggiungere baie di uscita, quindi porte di picking, e posso aggiungere robot nella struttura, nel momento in cui dovessi raddoppiare o addirittura triplicare gli attuali volumi, mantenendo però sempre la stessa struttura di base. 네, 보시다시피 오토스토어는 뭐 레고 블럭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맞게 설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추가해서 더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APO 로지스틱스인데요. 이 기술은 이제 완전 무인 자동화를 시행한 사례입니다. 그 의약품 물류를 지급하는 회사이고요. 그 피킹 로봇하고 오토스토어를 도입해서 24시간 끊임없는 물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로봇이 사람을 완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야간 작업에 또는 야간 작업의 픽 입고라든지 합포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 보고 계시는 것이 오토스토어가 물건이 나오고 하는 포트 6개를 지금 한 로봇이 담당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이게 지금 보고 계신 이 피킹 로봇은 오토스토어의 제품이 아니고 저희하고 같이 이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라이트 핸드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ESG 변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입니다.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ESG에 초점을 두는 기업이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제가 한 20년 동안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조금 이거를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쪽으로 왔다 그러면 현재는 ESG를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업은 ESG에 좀 발맞춰서 빨리 움직여야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업이 ESG를 변화에 맞춰가면서 수익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G를 비즈니스 이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에 맞춰서 기업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흔히 법률에 대해 생각하면 이제 제한적이고 또 애로사항이 많고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업은 이러한 규제를 빨리 수용을 해서 변화하면 좀 더 빠른 목표를 이루고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런 ESG 규제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모니터링인데 이제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고 보면 되고 과거에는 이제 모니터링이 재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과 또 지구 환경을 같이 생각하는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풀필먼트 시설에 대한 면적에 대한 평가인데요. 공간 최적화가 단순히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적을 새로 인식을 전환하면 이 기업이 이 면적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술 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과 분석, 우선 이제 소비자 선호도와 구매 패턴에 대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면 또 이 분석을 통해서 재고의 최적화 또는 경로 관리를 혁신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밀도 있는 자동화 창고는 이제 도심 내에서 풀필먼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 공급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에 따르면 근거리 도심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5년까지 17에서 26%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전력 설비와 그린 에너지인데, 자동화 저전력 설비에 대한 요구는 아마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그린 에너지 사용은 이런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기업의 어떤 직접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필먼트 시설에 대한 면적 평가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창고 면적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스토어뿐만 아니라 밀도가 높은 자동화 설비를 도심 내 창고로 가져온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창고 공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쓰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창고 공간을 줄여서 임대비를 낮출 수도 있고, 또 매대를 늘려서 매장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례와 같이 스포츠 매장이라든지 전자제품 매장, 백화점, 마트 등의 도시명 풀필먼트를 넣어서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제 GS 주유소, 이게 내곡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오토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생활물류 거점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전력 설비와 그린 에너지인데요. 오토스토어의 에너지 효율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로봇 10대가 쓰는 소비 전력이 냉장고 한 대이거나 또는 진공청소기 한 대 정도로 소비 전력이 매우 적고요. 이 오토스토어 같은 고밀도의 저전력 자동화 설비는 또 보다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나 운영비의 절감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로봇 40대 정도, 포트 10대에서 8시간 기준으로 오토스토어를 250일 동안 사용할 경우에 그 1년 동안의 소비 전력은 13,600kWh가 되고요. 이 정도 전력은 지붕 위에 태양광을 한 21평 정도만 설치를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고객 경험과 공급망 안전성에 집중하는 기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혁신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를 수용한 기업이 좀 더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면적과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들이 이제 전략과 솔루션을 확립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이제 그 여정을 함께 해야 할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토스토어가 그 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